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4명 발생했습니다. 이 중 국내 발생은 101명인데요. 지역사회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헬로윈데이가 코로나19 확산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도 있어서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관련 내용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 124명 발생했습니다. 닷새째 100명대를 보이고 있고 2주 동안 이 100명을 넘어선 것은 오늘로써 8일째인데요. 좀처럼 100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오늘의 124명은 보통 주말 효과가 있어서 일요일이나 월요일 숫자는 적어져야 되는데 어제 진단검사 숫자가 평일의 반 정도, 즉 그 전날이 12,000이었는데 6,000건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4명이나 나왔다는 것은 양성률이 거의 2%에 달하는 이런 숫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1단계로 완화시킨 것이 지난 12일이니까 지금 오늘 11월이 됐으니까 지난달에 12일부터 1단계로 완화했는데 그 10일이 지나는 시점부터 상당히 완연하게 100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네. 최근 일주일만 보더라도 화요일 하루 빼고는 전부 100명이 넘고 이 숫자가 결국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방역의 통제가 듣고는 있다고는 보이지만 숫자 자체로 보면은 이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더구나 이것이 뭐 50명 이하로 내려간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겨울로 들어가는 시기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부 다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 숫자는 아니고 통제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제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보면은 산발적인 집단 발생의 빈도는 더 늘어나고 있어요. 환자 수는 뭐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더불어서 또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 같은 데의 집단 발생이 거의 30%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사실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번 겨울을 잘 지내느냐 하는 것은 각자 개인들이 얼마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이 수준을 유지하면서 더 위의 단계로 가지 않게끔 노력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시점에 어제가 헬로윈데이였습니다. 많은 서울 번화가들이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사실 대형 클럽들은 문을 닫은 곳이 많았지만 오히려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작은 클럽이나 주점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리고 이게 생각해 볼 것이 5월 초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루 일일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77명이라는 환자가 생겼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무증상 전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것이 지금까지 온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는 좀 여러 가지 방역 수칙들도 잘 지키고 있고 또 그때는 이태원 한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뭐 서울 전역 혹은 풍선 효과에서 뭐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실제 사람들의 밀집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 어제 하루 만에 밀집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이 젊은 층들이 네. 이런 클럽에서의 집단적으로 같이 음주 가무하는 문화들이 뭐 바로 없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뭐 그런 파티에 참석하였다 할지라도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쓰기라든지 손 씻기 같은 것들, 특히 업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3시간에 30분 정도는 환기를 하고 소독을 하는 이런 모든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면은 지금 이 상황을 유지해 가면서 즉 생활을 해 가면서 방역을 할 수 있는 이것이 계속돼야만 내년 1년 아마 더 이 코로나 바이러스랑 같이 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속적인 방역 또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영위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을 해야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헬로윈데이가 변수가 될지는 약 일주일 정도는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죠. 지금 보통 한 일주일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 대부분 5, 6일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이것이 지금 젊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의 감염이라는 건 무증상 감염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가 발생하는 것은 한 번 더 전파가 된 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켜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 그 이후의 상황들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살펴보면 81명 어제 발생했습니다. 심상치가 않은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좀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 이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 수도권에만 우리가 2,500만 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봐서도 반 정도거든요. 밀집도도 굉장히 크고 또 대중교통기관이라든지 모든 접촉들이 서울 수도권에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집단적인 발생, 산발적인 발생은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없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의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 재활병원 같은 데 취약 지역으로 가는 것을 최대한 막아줘야 되는 방역을 지금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결국 우리 의료체제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실제 환자 수는 지금 100명 이상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위중증 환자 혹은 또 사망하는 사람들이 적게 되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완화 정책을 지금 써야 될 시기이고 이런 것을 아마 방역당국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여러 가지 선제 검사들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오늘 오후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동안 1단계부터 3단계가 너무 획일화돼 있다라는 비판이 많았던 만큼 좀 정교하고 세밀한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한다 보시는지요?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백신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아마 내년 중반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종받을 수는 없고 응급 백신이라도 맞을 수 있으면 다행이고 내년 연말이나 가야 우리가 백신을 접종받는다고 치면은 앞으로도 1년 이상은 이런 방역, 즉 생활 속의 방역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금 3단계라는 것을 유지한다기보다는 적어도 한 5단계 정도로 세분화를 하면서 또 그 안에서의 세밀한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이 필요하겠죠. 즉 우리 개인들이라든지 이런 데 좀 자율성은 높여주면서 또 지자체의 여러 가지 권한들은 많이 주면서 위반했을 때의 그런 여러 가지 책임을 많이 물을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갈 것 같은데요. 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클럽이라든지 식당도 여러 다중시설들을 운영하면서 즉 문을 열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으로 무증상 감염이 지역사회로 퍼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느냐 하는 세밀한 이 방역 대책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거리 단계, 이 사회적 거리 유지 뭐 단계 이런 거에 상관없이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지역 사회 발생이 일어난 것이 그런 취약 시설로 가지 않게끔 할 수 있느냐 하는 선제적인 방역 지침은 꼭 이번 기회에 마련이 돼야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역 수칙이 될 것이고 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방역 수칙이 될 것이고 결국은 이 지속적으로 1년 이상을 갈 수 있는 또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즉 위중증자라든지 또는 사망자가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역 수칙이 지금 이 시기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오늘 그것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반에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또 대구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대구 예수중심교회 관련 확진자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N차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한 입시학원에 다니는 재수생 확진 판정을 받았고 알고 보니 신도 접촉자의 가족이 다니는 학원입니다. 이렇게 N차 감염 좀 조심을 해야겠죠?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1월 20일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31번 환자 이후는 신천지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결국은 이 환자들의 접촉들, N차 감염에 의해서 여러 환자들이 생겼고 이것이 대규모 확산이 되었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제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대구의 경우에 있어서 뭐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경계심이 컸습니다. 신천지 이 사태로 인하여. 그렇지만 교회 내 감염은 지금은 대면 예배는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30% 정도 신도들을 모아놓고 대면 예배는 하지만 방역 수칙을 확실하게 지키면은 거기서는 환자가 생기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 이 예배 전후에 모임이라든지 즉 소규모 모임 또는 식사를 같이 하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음으로 해갖고 거기서부터 감염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결국은 거기서 신도들이 감염된 것이 가족 내의 감염 또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N차 감염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대구에 있어서는 사실 경계심이 굉장히 컸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아마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해이해져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뭐 앞으로도 대구에서는 이 경계심을 높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통제가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미 N차 감염이 일어나서 앞으로도 더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서울 동대문구의 한 노인 요양시설에서도 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선제 검사를 통해서 8명 확진 사례를 확인한 건데 이렇게 선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한 된 만큼 이게
추가 번질 가능성 좀 적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선제검사라는 것이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만 16만 명의 종사자들을 선제적으로 전수검사를 지금 한 상황인데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이번 8명이 좀 대규모로 나온 상황인데 만약에 이것을 찾아내지 못했었다 하면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N차 감염이 퍼져갖고서 집단 발생이 대규모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을 선제 진단검사에 의해서 찾아냈고 그 동선에 의해서 미리 통제를 하게 되면 대규모 발생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즉 이런 선제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결국은 이 선제검사를 한다는 의미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음성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1, 2주일 지나면은 결국은 종사자들은 또 양성이 될 수 있는 즉 일반 사회랑 지역사회랑 접촉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전수검사의 선제검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증상이 있다든가 또는 접촉이 누가 됐다든가 했을 때 주기적으로 이 종사자들 혹은 이 입원 환자들을 진단할 수 있는 주기적인 진단검사가 지금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신속진단이라든지 면역진단 같은 것들을 도입할 필요가 분명히 지금 상황에서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서 세 번째로 이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발생 사례가 보고가 됐습니다. 이게 처음에 영국과 미국에서 이 코로나19 관련 특이 사례로 보고가 된 건데 정확히 어떤 증상이고 이게 청소년들한테만 발생을 하는 겁니까? 이게 괴질이라고 이제 어린이 괴질이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 괴질이라고 하면 좀 공포스럽긴 한데요. 이게 원래 없었던 병은 아닙니다. 가와사키 병이라고 그래서 5세 이하의 영유아들이 급성 열성 발진이 일어나는 전신 혈관염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심장 동맥이 혈관염이 생기게 되면 심근경색 등에 의해서 사망하는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원인을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은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가와사키라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가와사키 병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바이러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심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증상이 거의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점은 이 코로나19에 의해서 영유아 또는 청소년까지도 감염이 되는 이 질병은 증상 자체는 같지만 사망률은 더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 번째 케이스가 나온 것이고 증상으로서는 피부 발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붓기라든지 또는 설사, 고열 이런 것들이 장시간 나타나면서 결국은 이거 코로나19랑 관련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아직도 그 기전은 확실치 않습니다. 즉 코로나19가 걸렸을 때 그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 3주 후에 회복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더 무서운 부분이 있어갖고서요.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금 알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일단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적이 있던 아이들 혹은 청소년까지도 감염이 될 수가 있고 최근에는 20대가 넘는 사람들도 감염된다는 경우가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전신의 혈관이 감염이 됨으로 해갖고서 혈관염이 되면서 심장이라든지 다른 장기들이 다 감염이 되고 사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어린이들이 그다지 많이 감염이 되어 있지는 않아서 네. 이 환자도 적기는 합니다만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망률을 나타낸 이런 괴질이라고 할 수는 있는 증상입니다. 네. 해외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영국의 누적 확진자 수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제2의 봉쇄령을 다시 내린 상태인데 영국의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영국이 계속 이게 좀 이상한 것이 NHS라는 시스템이 옛날에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보건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하루에 2만 1,000명이 감염이 되어갖고서 100만 명이 넘어선 상황인데 네. 이게 미국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하루에 감염되는 수하고 뭐 10만 명이라고 그러지만 영국은 지금 2만 명이 감염되면은 인구가 한 5배 정도 되기 때문에 미국보다 더 많은 숫자가 감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봉쇄령을 내리지 않으려고 그랬었는데 즉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로 주저를 했었는데 결국은 영국 수상이 이 4주간 동안 봉쇄령을 내리기로 했고 이것은 아마 경제에 상당히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 것이 100만 명에 하루 2만 1,000명 정도가 감염이 된다고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500만 정도인데 이 영국인 6,600만이라면 그다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네. 우리는 뭐 아무리 많이 나온다고 그래도 뭐 4,500명 나오는 수준일 수밖에 없는 데 비해서 여기는 2만 명이나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의료 체제의 붕괴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영국의 체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병원 자체, NHS 자체는 다 무료이긴 하지만
병원에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진단을 받아도 가서 치료받기가 어렵고 또 진단받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노인인들 경우에서는 진단받고서 병원 가기 전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진단받기 전에 이미 병이 다 나아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영국에 있어서의 감염자는 이 통계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일 수 있고 사망자도 훨씬 더 많은 수가 사망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